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첫 방송입니다. 새해 첫 방송이라서 좀 희망적인 내용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렇다고 계속 희망적인 얘기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죠, 뭐. 좀 미지근한 얘기로 새해를 열어보겠습니다. 올해 미국 주식 시장의 불안한 시작.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1월 미국 주식시장 판도가 어떻게 될까? 이걸로 말이 많습니다. 작년 말, 바로 며칠 전에만 해도 온통 분홍빛 전망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1월에 지수가 올라야 1년이 좋다. 이런 얘기 하면서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사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최근 보면요. 이게 2019년 1월입니다. 1월에 지수 올랐죠. 그리고 연말을 보면 1년 지수 올랐습니다. 2020년, 이때가 좀 분명치 않기는 한데 2020년 1월에는 지수가 사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1월에 S&P 500 1포인트 정도 올랐을 거예요. 중간에 내렸다가 올랐다가 그러는 바람에 월간으로는 횡보를 했고요. 그런데 횡보 끝나자마자 급락을 했죠. 급락 정도가 아니라 지하실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연간으로 보면 어땠냐? 이게 2020년 연말입니다. 많이 올랐죠. 2021년 1월 시장 괜찮았고요. 뭐 연말은 말할 필요도 없죠. 역사상 고점 찍었습니다. 자, 그 고점 찍자마자 2022년 1월에 이렇게 지수가 빠지더니 급기야 베어마켓 진입했고 몇 번의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지만 결국 극복을 못하고 연간으로 봐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작년 1월 어땠냐? 아주 기분 좋게 올랐어요. 그리고 연말에 다 아시다시피 큰 연간 상승 시현했습니다. 자, 올해 1월 조금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증시 열린 지 얼마 안 됐지만 시작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들 불안한 거죠. 자, 지난 연말만 해도 소위 통념에 반대하는 분석가들, 콘트라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조차 우리가 판단 실수를 했다. 다 우리 잘못이다. 마치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연말에 다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요, 이 콘트라리안이라는 사람들이 위상이 상당합니다. 전반적인 통념에 반대하려면 용감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 수십 년 동안 분석해온 사람들이거든요. 통념은 한두 가지만 맞아도 다 몰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통념에 반대하려면 통념의 모든 측면을 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서 반대 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가장 유능한 애널리스트, 가장 유명한 마켓 저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콘트라리안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화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 경제는 2024년 경제는 연착륙 할 것 같다. 연착륙에 대해서도 1년 내내 시비를 걸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승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통 장밋빛이 된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올 들어서 첫 번째 나온 경제 지표들도 연착륙 시사하고 있어요. 미국 퇴직률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구인 대 구직 비율 2년 전에는 2대1이었습니다. 구인이 너무 많아서 원하기만 하면 아무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타이트한 노동시장이었죠. 2대1에서 이제 1.4대1로 갭이 축소됐어요. 여전히 노동시장 타이트합니다. 구인과 구직이 비슷해야 되는데 여전히 구인이 많아요. 사람 찾는 빈 일자리가 많아요.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구직자 증가에 비해서는 구인 일자리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골디락스입니다. 거기다가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완만한 상승 기조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50은 안 돼요. 그러니까 확대 전망은 아니지만 급격한 축소 없을 거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좋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말에 다들 분홍빛이었고 연초에도 지표들 좋은데 왜 주가가 하락할까? 애널리스트들이 숙취라는 말을 꺼냈어요. 연말에 샴페인을 너무 많이 터뜨렸고 에그노그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이 에그노그, 크리스마스 때 많이 마시는 술이죠. 우유에 달걀 노른자 풀고 거기에다 브랜디를 넣고 마십니다. 그거 너무 많이 마셔서 지금 숙취로 고생하고 있다. 이 얘기가 그냥 농담이 아니에요.
비유이긴 하지만 농담은 아니라는 거죠. 연말에 지수가 과도하게 상승한 거 맞다. 그리고 4월의 12월 FOMC 컨퍼런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 그렇죠. 2024년에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고만 얘기했는데 곧바로 언제 시작할까? 3월에는 시작할 거다. 몇 번 할까? 4번 하지 않겠느냐? 6번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지수를 엄청나게 부추겼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숙취를 겪고 있고 거기에다가 연초부터 국제정세 불안하고 에너지 가격도 반등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내린다라는 얘기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엄청 불안해하거나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적이에요. 특히 여러분 어제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됐잖아요. 그 내용 보면 금리 인하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 얘기만 언급해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냐. 한 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어제 주식시장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재미난 거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3.7% 찍은 후에 그 뒤에 조금씩 올랐어요. 현재 3.9%입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 나오면 과거에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급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어느 정도 변동성이 소화되고 있다. 주식시장보다 더 큰 채권시장에서는 받아내고 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루 이틀 하락했지만 대세 상승이다.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골디락스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 골디락스는 그 효과가 한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상황이 괜찮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한번 올라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골디락스를 알고 있어요. 가격에도 선반영됐습니다. 무슨 효과가 더 남았을까? 효과 낼 일이 앞으로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역 골디락스 가능성이 높아요. 골디락스 효과가 작년에 지속이 됐는데 그거는 작년 랠리로 끝난 거다. 이제는 시장 악화 쪽으로 좀 움직여 갈 거다. 이게 역 골디락스입니다. 자, 길게 한번 보면요. S&P 500은 현재 150년 추세선을 20% 상회하고 있어요. 추세선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가파른 추세선조차 20% 상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2021년 말에는 어땠냐? 추세선을 45%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수가 높아도 너무 높았다라는 거죠. 자, 지난 2년 동안 고점을 한 번도 돌파 못했잖아요. 이 상회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가 된 거고 추세선 쪽으로 포기 중이다. 추세선을 당연히 올리는 걸 바라지만 그 이격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세상 모든 것이 모멘텀이 있으면 평균으로의 회귀가 있죠. 주식시장에서도 이게 원칙입니다. 자, 모멘텀이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의 평균 회귀 시간은 있을 거다. 지금을 그렇게 바라보자. 분홍빛도 아니고 잿빛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경제가 경착륙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광범한 동의가 있어요. 선진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 여전합니다. 미국은 고정금리라는 방패막이와 또 방대한 정부 지출 덕분에 회복 탄력성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는 모면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자릿수 인플레를 제압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턴어라운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이제 3%대로 가고 있어요. 단 중국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하지만 대신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경제가 강세입니다.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글로벌 경제성장 견인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경제는 좋은 뉴스가 많아요. 그러나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열쇠는 기술혁신입니다. 기술혁신이 얼마나 광범하게 확산되고 혜택될 것이냐.
특히 생성형 AI가 올해 얼마나 쓰일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적어도 올해 생성형 AI야말로 확실한 게임 체인저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다 할 만한 혁신이 없었어요. 생산성도 정체였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면 기업 실적은 그대로고 주가 수익 비율만 오르는 거예요. 이게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 한 해 오픈 AI가 어떤 성과를 내는지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또 한 가지, 기술 섹터에서는 이 매그니피선트 7이 서로 다른 길을 갈 것 같습니다. 구글은 반독점 문제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까? 구글뿐만 아니라 테크 섹터에 큰 충격을 줄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 이 회사도 오랫동안 혁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퍼레이션을 워낙 잘한 덕분에 세상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회사로 10년 넘게 군림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지위가 위태롭습니다. 애플 시가총액 오늘 현재 2.8조 달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2.7조 달러예요. 거의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시가총액 1위를 고수했던 기업이 자리를 내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애플이 대표하고 있던 표상, 모바일이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와 AI 적용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으로 이행해 간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2024년 경제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트렌드는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여행이나 호텔 여전히 잘 될 거고요. 그 밖에 오프라인 활동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활발할 겁니다. 업종 내 차별성에도 주목해야 되겠죠. 올해는 고금리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도 마지막 1마일이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경제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대폭 성장이 아닐 경우 주가가 다 같이 상승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차별성들이 올해는 더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을 뛰어넘는 시야도 필요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평균에 회귀하는 동안 모멘텀이 시작되는 나라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 2024년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또 공부하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